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시장의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제시까지 알찬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우선 확인하고 오시죠.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11월 CPI 지수로 간밤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1월 미국의 CPI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올랐는데요. 예상치인 7.3%를 밑돌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의 상승폭을 그대로 지켜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미증시가 이렇게 안도감을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보시죠. 자,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피도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쭉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한때 2,4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은 2,39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외국인 기관 모두 2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나타내는데요. 자,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SC소프트, 삼성 SDI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뒤이어서는 현대차, 네이버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이후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장 2% 가깝게 오른 7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양 주체 모두 2천억 원 가깝게 매수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외국인은 오늘 SM, 위메이드, LNF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LNF 순으로 매수하면서 2차 전지주를 강력하게 담아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0원가량 하락하면서 1,296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감가가 이렇게 1,20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만인데요. 환율은 오늘 역시나 CPI 지수 발표 덕에 개장 이후로 급락을 했다가 장중에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대형 이벤트 중 하나인 CPI 지수 발표가 지났고 내일 새벽 4시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일단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린 4.25에서 4.5%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최종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내일 어떠한 결과가 발표가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분과 함께 무대를 뒤집은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적풍 전문가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중국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바이오 제약 업종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방역 단계를 좀 완화를 시키면서 우리 많은 이제 중국의 국민들이 예전에는 어디 이동할 때마다 이제 PCR 검사지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방역 자체를 정부에서 강화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 통계를 내지 않기로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외부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한동안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뭐 감기약 같은 것들 있죠.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약국에서 사재기를 하느라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8만 명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지난주부터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겨울철 재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분명히 한 두세 달 전에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면 한 4배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식약처에서도 현재 한국의 18개 제약사에 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이런 이제 주요 감기약 성분이 있는 약들에 대해서 생산량을 좀 늘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산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이 기간은 내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 재유행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꼭 어떤 뭐 코로나 관련주나 뭐 감기약 관련주 물론 이쪽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이외에 그냥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업종이 전부 다 저평가주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어떤 종목들은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바이오 제약으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은 올해 이제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주가가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만신창이가 됐다가 하반기 최대 거래량이 오늘 발생이 되면서 추세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기약이나 해열제 뭐 이런 걸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제 한국은 경기가 끝났지만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광고로 좀 광고 모델을 띄웠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은 분위기상으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일단 바이오 제약 업종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 날 그 8시 공개 방송을 좀 했었잖아요. 저녁 8시 공개 방송에서도 올 연말에는 바이오 제약주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경남제약은 저는 일단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종목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바이오 제약 업종 쪽에서도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한 번 더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드리고 싶고 현재 경남제약 역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깝고 더 홀딩 의견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재유행이 다시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뭐 중국에서는 현재 정말로 지금 약을 못 구해서 웃돈을 3-4배를 줘도 못 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제약바이오도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남제약도 그동안 워낙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크게 뭐 25%가량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제약주들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 이주연 대표가 뽑은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중국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피델릭스라는 기업을 또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뭐 거의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델릭스는 조금 다른 이제 이슈로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조금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피델릭스가 뭐 상한가에 간 이유는 미중 갈등의 한 이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제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싸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어떻게 보면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10월 달이었나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또 했었죠. 수출 제한을 걸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세계 무역기구에 이제 좀 제소를 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런 그 상황에서 미국은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은 ASML이라는 반도체 대기업이죠.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랑 같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수출을 제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통제를 걸다 보니까 중국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국내에 185조 원 가량을 들여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지원 법안을 좀 논의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전부터 피델릭스라는 기업은 2020년도, 2019년도 이때도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상한가에 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급등이 나올 때마다 거의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저점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원인이 미중 갈등이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AS 종목으로도 가지고 온 이제 기업이 있는데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전 전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피델릭스가 항상 미중 갈등, 반도체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피델릭스랑 유니트론텍이랑 두 종목이 같이 항상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니트론텍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 그 미중 갈등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고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피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중국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부당하다면서 이제 WTO에 제소를 건 것과 관련해서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이 되면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세 흐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종목의 흐름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또 적풍 전문가가 뽑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는 이제 컨텐츠 드라마 관련주입니다. 네. 또 최근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은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독 이 종목만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소개드렸을 때 벌써 이제 뭐 상한가를 3번 정도 간 상태였었고 어제 화요일 날 잠깐의 조정 후 오늘도 장중에 뭐 22%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하시기가 여기서 더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시장의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신선한 매력도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기업의 호재는 아니었지만 네이버 웹툰,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웹툰 회사죠. 네이버 웹툰의 해외 수출 성공 사례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MBA 교육 자료로 또 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만 먹힐 수 있었던 이 만화라는 콘텐츠가 뭐 단순히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영상화가 되지 않고 그냥 뭐 표면적인 이런 이제 매체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감성이 해외에서도 먹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봤단 말이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웹툰이 일본까지 넘어가서 일본에서 드라마화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웹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해외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미국에서 굉장한 그 프랜차이즈인 마블 있죠. 마블 스튜디오에서 원래는 만화책 코믹스로 시작했던 게 영상이 돼서 정말 뭐 초대박이 났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웹툰이나 웹소설 이쪽 시장도 지금은 여기에서 뭐 지금도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퍼져나가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죠.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이 과거의 한류 열풍이 이제는 웹툰, 웹소설 또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영상물 쪽이나 이런 컨텐츠 쪽으로도
과거의 한류를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핑거스토리가 현재는 대장주로서 이제 가고 있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에 있는 콘텐츠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투자하셔도 좋으니까 들어도 좋으니까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웹툰, 웹소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으로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예전에 한류 열풍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이 웹툰 관련한 종목들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적풍 전문가의 투자 의견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법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곧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주연 대표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이제 상한가간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PX 생명과학도 아까 이렇게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 뭐 감기약 품귀 현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거의 이전에 그 코로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리턴 코로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좀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강력한 봉쇄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중국 국민들도 봉쇄가 해제가 되니까 이제 뭐 이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이전에는 못했던 뭐 활발한 뭐 움직임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세가 좀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 섹터들 있죠. 그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PX 생명과학뿐만이 아니고 뭐 관련주들 굉장히 많죠. 그냥 단순히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주들을 넘어가지고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고 뭐 음압병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사기 관련주들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들 뭐 50이나 웰크론 같은 오늘 시외로 좀 상승이 나왔던데 그런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병실 관련주들 막 이런 뭐 손소독제 막 이런 관련주들까지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테마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는 그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욱이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들을 갑자기 뒤따라간다기보다는 좀 다음에 순환매가 돌 수 있을 만한 아직 안 오른 종목들로 좀 선취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종목이니까 이따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KPX 생명과학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대란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혜를 좀 크게 받은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을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주연 대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로 오늘은 방송해 주시나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FMC가 맞아요. 대망의 FMC 네. 하나만 이제 올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이런 것들로 마무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OMC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산타랠리가 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공개 방송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련한 내용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FMC 이후 각 시나리오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과 함께 이제 뭐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일 정도 남겨두고 있죠. 또 폐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또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전략주를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죠. 오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만 들으시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정답이 예상이 가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더 많은 이야기들, 준비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의 A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10,000원대 이하에서 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그 보톡스 관련돼서 미용 성형 관련된 종목으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장품 쪽이 시장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이슈 중에 좀 큰 것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미용 성형 시장도 그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제 최근에 일본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렇게 오픈하는 추세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또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3년도와 24년도를 한국 방문해로 지정을 하기로 얼마 전에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할까요? 예전 같으면 어떤 뭐 주요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는 것들을 하겠지만 이제는 완전 한국 사람처럼 즐기고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같이 이용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미용 성형에 대한 관심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이죠. 12월 달이 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실내 노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마스크가 또 없어지게 되면은 더 수요는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그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 휴젤 같은 종목들도 뭐 소리 없이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메디톡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상향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은 미용 기기, 뭐 탈모 기기 이쪽인데 오늘 장중에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 관련주 뭐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아직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완전히 개발을 끝낸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가 지금 15,000원 가까이 저는 좀 길게 잡아드린 상황인데 현재 10,000원 구간에 10,000원 초반에 있는 가격은 얼마든지 편입하셔도 돼요. 만약에 기존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빠져서 어떡할까 물타기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럼 10,000원 근처에서 사시면 됩니다. 10,000원도 괜찮고요. 1,500원도 괜찮아요. 대신 나중에 13,000원, 14,000원, 15,000원 가서 사면 안 되니까 지금이 저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8시 공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올해 12월 달에는 바이오 제약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 종목들 쳐다보지 마시고 아직 안 오른 것들 중에서 또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백신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보톡스로도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K-보톡스 리오프닝이 더 본격화된다면 마스크를 벗는다면 더 이슈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뭐 10,000원 이하, 10,000원 초반대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솔본은 또 어떤 부분 좀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솔본이 이제
과거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었었고 우리 또 저기 인기 드라마에서는 뉴데이트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또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으로 종목을 찾아봤다가 뜯어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오늘에 나왔던 이슈 중에는 중국에서 원격 의료 시장이 지금 중국이 엄청 크거든요. 원격 의료 개방을 한 지가 1, 2년 됐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그 확진자들의 어떤 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어려우니까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이런 확진자들을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들 중에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최근 분위기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비트 컴퓨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이 솔본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본이라는 종목이 단순히 지금은 뭐 드라마에서 언급돼서 재미로 좀 언급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 회사 내막을 알게 되면 더욱 또 투자 욕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전처럼 20만 원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솔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주가를 잘 보시고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급등하면 솔본도 보통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 급등이 나온다면 솔본도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인 5,000원 부근까지 4,900원 말씀드렸었죠.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솔본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기존의 사업보다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 특히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분명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솔본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계속해서 팽창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목표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적풍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니트론텍, 앞서 이제 살짝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니트론텍 어떤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유니트론텍은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자율주행의 재료로 지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원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델릭스랑도 같이 움직이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델릭스랑 똑같이 이전부터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될 때마다 반도체 품귀 현상 이러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도 굉장히 또 잘 잡고 옆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피델릭스가 한번 상승을 나와주고 좀 견인을 끌어준다면은 같은 테마가 붙어서 끌어준다면은 유니트론텍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니트론텍을 그 전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여기저 이전에 좀 많이 걸리던 그 지지를 많이 받던 요 구간에서 한번 지지받던 구간, 여기서 한번 또 이탈을 하고 나서 저항을 또 한번 맞았죠. 그러면 딱 맞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네옴시티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자율주행으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기업 가치상으로도 지금은 지금 자리도 너무 저평가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리 자체도 잘 잡고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과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반도체 합작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중국과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는데 중국 안에 합작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 관련 모멘텀이 실제로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상한가에 보낼 만큼 좀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니트론텍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앞서 우리 피델릭스를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이 종목 역시나 중국과 반도체 합작 법인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중 갈등으로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도 처음에 제시를 해드린 이후로 조금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점차 그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히토류 관련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형적인 삼각 수렴의 형태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요. 그리고 고점을 좀 낮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예시를 한 번 더 보자면은 이제 이전에 YT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TN도 마찬가지로 좀 삼각 수렴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이라는 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서 삼각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도 낮추고 있고 그리고 저점을 좀 높여 나가는 이런 차트상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에 이제 그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는 이런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재료도 있는 만큼 비슷한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그 유니트론텍 모두 이전에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생각처럼 빨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 종목들도 이제 처음에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전쟁에 수혜를 받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고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뭐 삼각 수렴이라는 차트 흐름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 종목의 또 피드백을 받아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점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P&K라고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콘텐츠주 하면은 이제 리오프닝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화장품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를 해드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기다리고 나서 좀 상승이 나와서 잘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같이 좀 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재료 자체가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장품 관련주들 이전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보여줬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제 위치로 돌아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K 피부 임상센터도 마찬가지로 좀 쉬고 있는 자리인데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에서 좀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한창 뭐 중국 관련주들, 뭐 중국 감기 관련주들이죠. 이제 뭐 감기약이라던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창 시세가 나올 때 이런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을 새롭게 공략을 해보는 것도 미리 좀 선취매를 해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익이 나왔을 때, 순환매가 나왔을 때 좀 파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처럼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에서는 더더욱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K 피부도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AS를 도와드렸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순환매 장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도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더 많은 알찬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방송해 주시나요? 네, 일단은 뭐
네, 이번 네. 년을 좀 정리를 하고 사실 이번 연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보다 내년을 준비하는 게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준비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내년에 있을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맞아요. 내년에 있을 좀 시장을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산업,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제 묻고 더블로 가는 그런 종목들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좀 현명하게 잘 마무리를 짓고 내년을 또 대비할 수 있는 묻고 더블로 가는 전략들 풀어드린다고 하니까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부터 바로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전략주 힌트만 들으시고도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인데요. 2개의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만 맞추셔도 드리니까요. 정답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석을 하셔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텐츠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컨텐츠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종목명은 블리치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쯤이었었죠. 그때 이제 예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었던 원조 한류 배우인 이제 배용준 씨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블리치웨이는 완구나 어떤 뭐 피규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 회사인데 해외 OEM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이제 실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또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올해 봄이었었어요. 올해 3월 달에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블리치웨이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엔터 회사들을 여기저기 이제 인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 H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들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연예 소속사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영화와 드라마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물이 올해 12월 달에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이제 젠틀맨이라는 영화가 2주 뒤인 12월 28일 날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소속 연예인인 배우 주지훈, 박성웅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지금 뭐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바닥이나 다름이 없어요. 바닥이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작년 제일 주가가 높았을 때, 그러니까 올해죠. 높았을 때가 6,800원이니까 현재는 반토막을 넘어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증시가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재무 상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회사는 문제가 없나?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보시면 2대 주주로서 이제 배용준 이름이 딱 적혀 있죠. 이제 지분의 9% 정도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폭락이 나왔는데도 전혀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미래라도 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를 보시면 일시적으로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올해는 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상장 폐지나 그런 수준으로 갈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바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웹툰, 웹소설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지금 아직 바닥에 있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2,000원대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 가시면은 충분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표 수익률은 대략 한 현재 구간에서 2,500원 정도가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근처인 한 20% 정도 저는 목표가 잡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천천히 2,000원대에서 모아 가셔서 2,500원 근처에서 이제 매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저는 1,890원 정도로 잡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매매를 멈추시고 저희 노란 톡방이나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의 오늘의 첫 번째 전략주는 피규어 제작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블리츠웨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 관련주로서 또 부각되지 않을까 말씀해 드렸는데요.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도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아래에서 잘 지키고 있다. 실적은 올해가 바닥을 찍고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89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또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네. 지금 뭐 중국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시세가 좋죠. 강력하게 맞아요.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네. 이게 한동안은 좀 어느 정도 이런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 한 종목만, 딱 한 종목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서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지금 코로나가 봉쇄가 되고 나서, 봉쇄가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또 이렇게 이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못 갔던 뭐 여행도 갈 거고요. 지금 뭐 해제가 되면서 좀 이전에 못했던 생활들을 누리기 시작을 하겠죠. 이동을 하다 보면은 물론 봉쇄는 해제가 됐지만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염이 확산이 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 키트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또 쭉 찾아보면은 상승이 나온 뭐 특히나 감기약 관련주들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음압병실이라던가 아니면 주사기까지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등등 종목들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또 제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 이제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로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1,000% 넘게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는 그 1,000%라는 상승을 이제 거의 다 반납을 하고 거의 원점까지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하락세를 딛고 좀 추세를 전환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재료도 함께 붙어 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좀 비슷한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죠.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가 한참 이제 감염세가 가팔랐을 때 그때 상승을 좀 크게 보여주고 그 이후에 한 거의 1년 넘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다가 이번에 중국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딛고 좀 상승이 나오는 추세를 전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한국 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주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회색깔 진한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을 돌파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한국 유니온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좀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1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앞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자가 더 늘어날 일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예전에도 수혜를 입고 폭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또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종목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상승을 했는데 목표가까지 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라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가 이제 한국 진출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모그린텍은 테슬라나 비아디 쪽에 이제 배터리
그런 이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LFP 배터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비아디와 아모그린텍이 서로 손을 잡고 관련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제가 거의 뭐 2만 원 가까이 제시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낮춰가지고 현재가에서 한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빠지면은 14,000원 부근에서 사서 18,000원 부근에서 파는 이 정도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아까 드렸던 종목과 비슷하게 20% 정도를 잡고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3,000원 잡아드리니까 14,000원, 13,000원 구간 매수, 17,000원, 18,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기차 관련주죠. 이 종목의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목표 수익률 20% 정도 설정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의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쭉 찾아보니까 뭐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지고 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소독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세가 또 다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소독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전에 했던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그때 했었던 그거를 또 다시 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유사하게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좀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시세가 전환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음 섹터를 지금 현재는 좀 미리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손소독제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이 나오는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좀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는 회사들이죠. 그냥 말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다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연속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10%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마지막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뭐 손소독제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5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정답을 들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이 두 전략주 정답을 공개를 할 거고 전략도 말씀해 드릴 텐데 이외에도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종목을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또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또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카톡방에도 노란톡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을 앞두고 마지막 한 해를 앞두고 그리고 FMC라는 대망의 이제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좀 어떻게 이번 해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남은 2주 동안 내라도 어떤 수익을 내면 좋을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앞으로 좀 남은 2주 동안 이제 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들을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산타랠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타랠리가 이제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팁들 같은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좀 그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준비한 2개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가 정말 폭풍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전략들, 투자 팁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이야기들 더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모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